살다 보면 이런 순간 누구나 겪어보셨을 겁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얄미운 사람이 있죠. 꼭 나를 괴롭히려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진짜 저 사람이 문제인 걸까? 고민해 보지만 답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미움이 쌓일수록 더 괴로운 건 나 자신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방치하게 되죠. 여러분도 이런 미움 때문에 잠 못 이루거나 하루 종일 기분이 상한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오늘 그 미움을 지혜롭게 풀어낼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느끼실 거예요. 첫 번째, 종족 언어를 쓰세요. 영희 씨는 오늘 아침도 평화롭게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식탁에서 남편이 툭 던진 한마디에 마음이 요동쳤죠. 밥은 왜 맨날 이런 것만 해? 그 말에 영희 씨는 속으로 울컥했지만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하려 애썼습니다. 뭐가 문제인데 맛있게 먹으면 되지. 하지만 남편은 한술 더 떠 여유롭게 말했죠. 그냥 한 번쯤 내 입맛에 맞게 해주면 안 돼? 영희 씨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내가 밥하는 기계야. 내가 얼마나 맞춰보려고 노력했는데 꼭 이런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하냐고. 저녁이 되자 이번엔 남편이 억울한 마음을 품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랜만에 소파에 기대어 TV 소리를 크게 틀고 축구 경기를 보고 있던 남편에게 영희 씨가 다가왔죠. 당신은 서랍을 왜 맨날 열어도 내가 매번 닫아야 하잖아. 남편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겨우 쉬는 이 시간에 잔소리를 꼭 해야 해? 하지만 영희 씨의 잔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남편은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왜 이렇게 사소한 걸로 날 괴롭히는 거지? 배우자의 행동이 얄밉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왜 저래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만의 재미있는 종족 언어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축구 경기를 보며 볼륨을 잔뜩 높였을 때 이렇게 말해보는 거죠. 아, 당신은 축구 종족이라 그런 거구나. 축구 종족은 소리를 크게 틀어야 재밌지. 그러면 남편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맞아. 근데 당신은 정리 종족이지. 정리 종족은 모든 게 정리돼야 속이 편하지. 이렇게 서로를 종족으로 바라보면 얄밉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특징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는 상대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를 내려놓고 배우자를 다른 종족으로 바라보면 갈등의 긴장감이 훨씬 줄어듭니다. 종족 언어를 활용하면 왜 저래라는 불만이야. 그 종족은 원래 저런 거지란 여유로 바뀝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낮아지고 서로 간에 유머와 유대감이 생깁니다. 유머는 단순히 웃고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머는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갈등 상황에서 유머를 활용하면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렇게 상대를 다른 종족으로 바라보고 유머를 더하면
얄밉던 행동도 웃음으로 바뀌고 관계 속 다름이 오히려 재미와 애정의 요소로 변하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서로 다름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면 갈등은 사라진다. 이 말처럼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평화의 시작입니다. 배우자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아, 이 사람은 나와 다른 종족이구나. 그렇게 마음먹으면 어느새 얄미움이 사라지고 웃음 짓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기보단 나를 돌보세요. 영희 씨는 요즘 사촌 언니 수민 씨와의 대화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수민 씨는 늘 영희 씨의 말을 끊거나 자신이 더 잘났다는 듯 얄미운 말을 던지곤 했죠. 오늘도 가족 모임에서 수민 씨는 시작부터 영희 씨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영희야, 너 이번에 제주도 다녀왔다며? 근데 제주도는 요즘 너무 붐빈다잖아. 왜 굳이 거기를 갔어? 그 돈이면 동남아 하나 가는 게 낫지 않았겠니? 영희 씨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제주도를 갔다 온 게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꼭 이런 식으로 기분을 긁어야 속이 풀리나? 하지만 수민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네가 SNS에 올린 사진 봤어. 근데 각도가 좀 별로더라. 다음엔 내가 어떻게 찍는지 가르쳐 줄까? 순간 속에서 울컥하는 마음이 치밀어 올랐지만 영희 씨는 꾹 참았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깎아내려야 직성이 풀리는 걸까?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얄미운 사람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는 겁니다. 저 사람의 행동은 내가 바꿀 수 없어. 하지만 내 마음은 내가 지킬 수 있어. 수민 씨 같은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경우가 드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 애쓰는 건 끝이 없는 싸움이 될 뿐이죠. 대신 내 감정을 다독이고 내 마음을 돌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내 마음을 돌보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정을 흘려보내세요. 수민 씨 같은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화가 나더라도 그 감정이 오래 머물게 두지 마세요. 그래, 수민 언니는 늘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 내가 굳이 휘둘릴 필요가 없지. 이렇게 내 마음을 가볍게 다독이며 넘겨보세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면 상대의 말은 더 이상 내 마음에 깊이 박히지 못합니다. 둘째는 나를 위한 긍정적인 시간을 만드세요. 상대에게 휘둘렸다고 느껴질 때 나를 회복시킬 시간을 가지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며 머리를 식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돌보는데 집중하면 그 사람의 말은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질 때 내 삶의 주도권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셋째는 감정의 경계를 설정하세요. 여러분이 또 말을 던질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건 저 사람의 문제야. 내 기분까지 그 문제에 내어줄 필요는 없어. 이렇게 경계를 설정하면 상대의 말이 내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경계 설정을 감정적 독립이라고 부릅니다. 상대의 행동과 내 감정을 분리할 때 내 마음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 돌봄을 부정적인 관계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봅니다. 타인의 행동을 바꾸려는 노력은 대개 실패로 끝나지만 내 감정을 다스리고 돌보는 일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기 돌봄은 단순히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보살피는 과정을 통해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하의 근심은 외부에서 오지 않고 마음에서 일어난다. 내 마음을 보살피는 것이야말로 외부의 시끄러움을 잠재우는 시작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얄밉게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저러고 살겠지만 나는 내 마음을 지킬 거야. 내 마음을 돌보는 일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은 평화로워지고 삶은 조금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왜 미운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회사 후배를 보면 이유 없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 후배는 항상 활달하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인기도 좋았죠.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더 짜증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그 후배는 아침 회의에서 발표를 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들 어제 야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그런데 저는 어제 야근 중에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동료들은 그 후배의 발표에 박수를 쳤지만 여러분은 속으로 화가 올라왔습니다.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저렇게 유난을 떠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 혼자 돋보이고 싶어 하는 것 좀 봐. 그날 오후 여러분은 자신을 향해 웃으며 말을 걸어오는 그 후배를 보고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팀 프로젝트도 잘 돼가고 있죠. 여러분과 같이 일하면 진짜 든든하거든요. 여러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잘하고 있겠지. 그날 퇴근길 여러분은 한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나는 왜 저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는 걸까?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저 사람이 이렇게까지 신경 쓰일까? 잠시 고민하던 여러분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실 저 사람처럼 활발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부러웠던 건 아닐까?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래서 더 미운 거 아닐까?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투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유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을 건드렸을 때. 둘째, 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싶지만 가지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후배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사실 여러분이 오랫동안 부러워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지 못한다고 느껴왔고 그 부족함이 그 후배를 통해 드러나면서 더 크게 불편함을 느낀 것이죠.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 사람은 잘못한 게 없었어. 오히려 내가 내 부족함을 그 사람에게 투영하고 있었던 거지. 왜 이런 깨달음이 중요한 걸까요?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스스로의 감정을 인정하면 마음의 저항이 줄어들고 스트레스가 크게 해소됩니다. 무의식 속에서 억눌렸던 감정을 끌어올려 직면하면 그 감정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즉, 미움의 정체를 알게 되면 그 감정이 사라지는 길이 열립니다. 그 후배에 대한 여러분의 불편함은 그 후배의 행동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가진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걸 인정한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그 후배를 미워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된 거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자는 타인을 비난하지 않는다. 결국 타인을 미워하는 마음의 씨앗은 내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을 인정하고 들여다보면
미움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미울 때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할까? 혹시 내 부족함을 건드린 건 아닐까? 그렇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미움은 줄어들고 내 안에 평화는 찾아옵니다.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이 타인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해지고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네 번째, 긁는 사람을 우아하게 피하세요. 여러분은 요즘 모임에 나갈 때마다 속이 타들어갑니다. 모임에 꼭 한 사람, 은근히 말을 얄밉게 해서 사람 속을 긁는 사람 때문이죠. 오늘도 그 사람은 여러분을 보자마자 툭 던졌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공부를 좀 해야 할 텐데 요즘 학교 성적이 안 좋다면서요. 여러분은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대체 왜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야? 하지만 그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즘 살이 좀 오른 것 같은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여러분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왜 저렇게 긁어대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날 집에 돌아온 여러분은 깊은 한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저런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내 마음만 더 상하겠지. 이제는 나도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어야겠어. 누군가가 말을 통해 나를 긁어댈 때 우리의 첫 반응은 보통 왜 저래? 라는 짜증입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심리적으로 그들의 행동을 들여다보면 긁는 사람의 말과 행동은 대부분 그들 자신의 결핍과 불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긁는 사람은 흔히 자기 내면의 불안과 불만을 타인에게 투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나 열등감을 다른 사람에게 비춰서 상대방을 흔들고 그렇게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착각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과정에서 그들은 상대방의 반응, 특히 당황하거나 상처받는 모습을 통해 자신이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잘못된 만족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말을 저 사람이 나를 깎아내리려 한다고만 받아들이면 그들의 의도대로 흔들리고 감정적으로 휘둘리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의 행동을 단순화하고 거리를 두며 긍정적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무식해서 저런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들의 말이 더 이상 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게 됩니다. 상대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 삶에 들이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상대의 행동을 단순화하고 감정을 얽히지 않게 하는 것은 스트레스 관리와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긍정적인 반응은 상대방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차단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긁는 사람의 말을 맞장으로 받아 넘기거나 유머로 대처하면 그들의 의도는 흐려지고 나의 감정적 평정심은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좀 전에 민정 씨가 좀 온 것 같은데라고 말했을 때 맞아요. 요즘 먹는 행복을 누리고 있어요. 민정 씨도 맛집 추천 좀 해주세요. 이 한마디만으로도 상대는 당황하고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 어렵게 됩니다. 결국 긁는 사람의 행동은 나를 무너뜨리려는 의도라기보다 그들의 불완전한 마음이 만들어낸 반응일 뿐입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말에 흔들리지 않는 여유를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긁는 사람에게 나의 감정을 허락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악의 그들을 피하고 나의 마음을 지키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든 지혜는 자신을 낮추고 헛된 시비에 올라타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무식한 사람과 굳이 맞서려 하지 마세요. 우아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가장 큰 승리입니다. 긁는 사람이 말을 걸어올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저 사람은 그냥 무식해서 저러는 거야. 그 생각만으로도 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고 상대방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유가 생길 겁니다. 5번째,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거리 두기. 영진 씨는 요즘 산악회 모임에 나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모임의 선배인 경호 씨와 함께 산을 오르다 보면 꼭 기분이 나빠졌거든요. 오늘도 경호 씨는 영진 씨에게 퉁명스럽게 말을 던졌습니다. 영진 씨, 산 오를 때 그렇게 느릿느릿하면 어떻게 하려고 해? 운동이 되는 거야. 영진 씨는 속으로 뜨끔했지만 꾹 참고 대답했습니다. 아, 제가 요즘 체력이 좀 떨어져서요. 하지만 경호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럴 거면 집에서 쉬지. 왜 산에 와? 산악회 이름이 무색하잖아. 영진 씨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왜 저 사람은 꼭 이렇게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릴까? 상대를 마주할 일이 있을 때마다 불편한 감정이 떠오른다면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굳이 그 사람 옆에 붙어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산악회 같은 모임에서 불편한 사람과 매번 같이 걷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저는 오늘 제 페이스대로 천천히 걸어보려 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물리적 거리를 두면 상대의 말이 직접적으로 나를 찌를 기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거리를 둘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족 모임에서, 혹은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 마주쳐야 할 때 심리적 거리는 나를 지키는 또 하나의 강력한 방법이 됩니다. 상대가 불쾌한 말을 던질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건 저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상대의 말투나 태도가 신경 쓰일수록 그걸 내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심리적 거리는 상대의 행동을 내 문제로 착각하지 않도록 돕는 방패와 같습니다. 그들의 말이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감정의 선을 긋는 순간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는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거리두기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모임에서 돌아온 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오늘 좋았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 그래도 오늘 산에서 본 풍경은 정말 좋았지. 그런 시간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야.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며 나를 회복시키는 이 과정은 단순히 마음을 다독이는 것 이상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내면의 힘을 키우는 일이죠. 다음번에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 훨씬 더 가볍고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여유는 거리를 둘 때 생긴다.
누군가의 말이 내 마음을 잡고 흔든다면 거리두기는 나를 위한 가장 따뜻한 선택이 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지키고 평화를 선택하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휘둘리지 말고 스스로를 지켜주세요. 그 거리가 여러분의 삶을 더 자유롭고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마음의 평화는 여러분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으로 사람이 미울 때 그 감정에 갇히기보다 한 발짝 물러나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내 마음을 지키고 상대를 받아들이는 여유를 가질 때 우리는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가 미워서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함께 공감하고 더 좋은 해결책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배우자가 나를 무시할 때 이 한마디면 태도가 즉시 바뀌고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부부 대화법이니 꼭 연습해 보세요. 여러분은 배우자의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적 있으신가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혀 잠 못 이루고 뒤척였던 밤들, 나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말들, 비아냥거리며 약점을 찌르고 내 말엔 대답조차 하지 않던 순간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내가 이렇게까지 참고 살아야 하나? 아니면 이혼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순간 맞서 싸우거나 침묵하며 삭히거나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관계가 나아졌던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시당한 마음은 언젠가 폭발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점점 냉담한 관계로 변할 뿐입니다. 오늘 그 모든 악순환을 끊는 단 하나의 강력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상대를 멈추게 하고 갈등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세요. 결혼 생활에서 반복되는 갈등, 특히 시댁과 관련된 문제는 더욱 민감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눈덩이처럼 커져 걷잡을 수 없는 싸움으로 번지기도 하죠. 얼마 전 영희 씨가 겪은 일이 있습니다. 영희 씨는 주말에 예정된 시댁 방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이도 아프고 영희 씨도 몸살 기운에 몹시 지쳐있던 날이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힘들어서 시댁에 못 갈 것 같아. 이번엔 당신 혼자 다녀오면 안 될까? 그런데 남편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맨날 핑계만 대지 마. 우리 엄마가 너한테 뭐 잘못했어. 왜 이렇게 시댁 가는 걸 꺼려해? 영희 씨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핑계?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 게 핑계야? 화가 치밀어 올라 그동안 쌓였던 감정을 모두 쏟아내고 싶었지만 잠시 멈춰 숨을 고르며 남편의 말 속에서 느껴지는 불안과 답답함을 읽어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금 왜 싸우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서로 상처 주는 말만 하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까?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건 뭘까? 그 한마디에 남편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조용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요즘 너무 예민했나 봐. 당신 말이 맞아. 우리 싸울 게 아니라 같이 해결 방법을 찾아야지. 왜 이런 질문이 효과적일까요?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말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려면
질문 하나로 대화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라는 질문은 싸움을 멈추고 감정을 뛰어넘어 공동의 목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리프레이밍이라고 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프레임 전환은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지 않고 스스로 말과 행동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플라톤도 말했죠. 대화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 말처럼 부부 사이의 대화는 이기려는 싸움이 아닌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배우자와의 갈등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상처를 주고받는 싸움으로 끝난 적은 없으신가요? 다음번에 갈등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뭘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한마디는 갈등을 대화로 바꾸고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결혼 생활의 목적은 서로를 이기거나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작은 질문이 여러분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 비난을 비난으로 받지 마세요. 민수 씨는 늦은 시간 회식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아기를 재우고 나온 아내가 쏘아붙였습니다. 쥐꼬리 같은 월급 받으면서 회식을 뭐하러 따라다녀? 일찍 와서 아기 좀 보지. 피곤했던 하루. 민수 씨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쥐꼬리 같은 월급. 그럼 네가 나가서 돈 벌어. 내가 벌어온 돈으로 집에서 놀고 있는 주제에 거실엔 싸늘한 공기만 남았고 두 사람의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배우자와의 대화가 비난으로 시작되어 결국 서로 상처만 남긴 적이요. 그 순간에 대화는 끝났지만 그 말들은 마음속 깊이 남아 결국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곤 합니다. 심리학자 존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 생활의 행복은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갈등의 순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민수 씨처럼 바로 화를 내며 맞받아쳐야 할까요? 아니면 침묵하며 속으로만 삭혀야 할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갈등은 사라지지 않고 상처는 점점 더 깊어질 뿐입니다. 아내가 했던 쥐꼬리 같은 월급이라는 말, 표면적으로는 비난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또 다른 감정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나온 불만, 스트레스, 혹은 도움을 받고 싶다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지 마라.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며 너는 너의 선택을 하면 된다. 상대의 말이 공격처럼 느껴지더라도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이해하려는 순간 우리는 갈등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에 비난으로 응수하며 문제를 더 키우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말 속에 담긴 진짜 메시지를 파악하려는 노력입니다. 민수 씨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정말 힘들었나 봐. 그런데 그런 말은 내가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 우리 서로 조금 더 이해하면 좋겠어.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쥐꼬리 같은 월급일지 몰라도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당신이 힘든 만큼 나도 힘들어. 우리 서로를
조금만 더 존중하자. 이런 말은 단순히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상대를 공격하기보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이런 기분이 들어. 이 한마디는 상대방이 우리의 말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볼 여지를 주는 말. 상대방의 무시에 더 큰 무시로 대응한다고 해서 내가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그것은 나 자신을 더 아프게 만들 뿐입니다. 내가 아프지 않고 상대도 아프지 않으며 앞으로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에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비난을 비난으로 받지 않는 태도, 결국 나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기도 하죠. 말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칼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다음번에 배우자가 비난의 말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상대방의 말 속에 숨겨진 진짜 감정을 찾아내고 그 순간을 이해와 존중으로 바꿀 준비가 되셨나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관계를 어떻게 달라지게 만들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행복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배우자를 인정만 해도 무시는 싹 사라집니다. 결혼 생활에서 서로를 인정하는 태도는 관계를 단단히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배우자를 얼마나 인정하고 계신가요? 그들이 아는 것, 하는 것, 심지어 잘못된 판단조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인정해 본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 들은 민영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민영 씨의 남편은 최근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들뜬 목소리로 말했죠. 이번에 A기업 주가가 오를 것 같아. 이제 큰 돈을 벌 기회야. 하지만 민영 씨는 한마디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거 뉴스에서 다 나왔잖아. 너만 아는 정보도 아니고 그걸로 큰 돈 벌겠다고.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민영 씨는 남편이 왜 기분이 상했는지 그땐 전혀 알지 못했죠.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 없으신가요? 가족이 무언가에 열정을 갖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인정하지 않고 그건 틀렸어 혹은 그건 별로야 라고 부정했던 적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자존심을 꺾고 마음을 멀어지게 만든다는 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심리학자 칼로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해받고 인정받을 때 비로소 성장한다. 결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생각이나 시도, 심지어 실수까지도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배우자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그 열정을 진심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민영 씨가 그날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오, 그런 생각했구나. 에이, 기업 주식이 왜 오를 것 같아? 나도 좀 배워볼 수 있을까? 남편은 자신이 인정받는다라는 느낌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을 겁니다. 결혼은 매일 서로를 새롭게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인정을 통해 상대의 마음에 다리를 놓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배우자에게 작은 한마디로 인정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관계를 바꿀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존중이 사라졌을 때 관계는 무너집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관계일수록 존중이 사라지기 쉽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얼마 전 수진 씨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진 씨는 하루 종일 아이들과 씨름하고 집안일로 바쁘게 보낸 뒤 늦은 저녁 남편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죠. 오늘 애들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어서 청소에 식사 준비에 숙제까지 하루가 너무 모자라더라. 그런데 남편은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뭐 어쩌겠어.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순간 수진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말은 마치 내가 힘든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들리는 듯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내가 힘들다고 말했는데 상대방이 무심히 넘기거나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며 가볍게 치부했던 적이요. 그때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결국 서로의 마음도 멀어지게 됩니다. 이 심리학에서는 이를 친밀감의 역설이라고 설명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들의 감정과 고통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이해하겠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지만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에 박혀 관계의 균열을 키우는 씨앗이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가까운 사람을 존중하지 못했던 순간이 떠오르지 않나요? 아니면 자신이 존중받지 못했던 순간이요. 존중은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수진 씨의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정말 고생했네. 당신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내일은 내가 조금 도와줄게. 이 한마디가 수진 씨의 하루를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었을까요? 말 한마디의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철학자 데일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중요한 존재로 대우받기를 원한다. 단순히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들의 노력을 존중하는 작은 표현이 얼어붙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먼저 존중을 표현해 보세요. 상대방의 말을 더 기울여 듣고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공감하며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정말 힘들었겠네. 당신 덕분에 아이들이 참 잘 자란 것 같아. 고마워. 이런 작은 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존중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 배우자를 존중하는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행복은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5번째, 감정어휘를 많이 익히세요. 여러분은 평소에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혹시 이런 단어들만 사용하고 계시진 않나요? 짜증나, 화나, 답답해. 이 단어들만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단어들은 우리의 감정을 너무 단순하게 표현하고 때로는 극단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우리의 진짜 감정을 오해하거나 심지어 우리를 감정적인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감정을 이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할까요? 바로 감정을 세분화하고 정확히 표현하는 감정어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을 제대로 이름 붙이는 것은 감정을 다루는 첫걸음이다.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짜증나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기분이 조금 불편해. 오늘 있었던 일이 계속 신경 쓰여서 그런 것 같아.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감정을 세분화하면 상대방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더 잘 이해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단순한 불만에서 벗어나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는 대화로 전환되는 거죠. 이제 배우자와의 대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감정 어휘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표현들은 단순히 불만을 넘어서 여러분의 진심을 더 섬세하게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조금 섭섭해, 뭔가 외로운 기분이 들어. 내가 오늘 많이 혼란스러웠어. 지금 기분이 약간 상했어. 조금 서운했지만 왜 그런지 알고 싶어. 어떠신가요? 이런 말을 사용하면 상대방은 비난받는 느낌을 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짜증나라는 말은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지금 조금 서운해라고 말하면 대화가 훨씬 부드럽고 문제 해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감정을 세분화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감정을 세분화하여 표현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기 더 쉬워지고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불안해서 라는 말은 상대방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유도합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한 갈등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대화로 나아가게 됩니다.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말했습니다.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감정 어휘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를 넘어 배우자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단순히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는 대신 더 섬세한 감정 어휘로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배우자와의 대화를 따뜻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감정을 더 정확히 표현하고 싶으신가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서 감정 어휘를 익히는데 도움이 되는 추천 도서를 확인해 보세요. 감정 표현의 힘을 활용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여러분의 결혼 생활도 새로운 활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가 여러분을 무시한다고 느껴질 때 절대 자존감을 잃지 마세요. 결혼 생활은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이 때로는 고되고 힘들더라도 스스로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행복한 결혼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세월을 기회로 삼아 서로를 더 깊이 결국 행복한 결혼 생활은 작은 노력과 끊임없는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력은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공감과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배움과 깨달음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무리로 마치겠습니다.